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가 될지 내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우세할 거라는 전망이 많지만 각 후보들은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승기를 잡았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10%포인트 이상, 홍준표 후보는 5%포인트의 격차로 승리할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투표율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김민찬 기자가 전망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원 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홍준표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렸다고 자신했습니다. 30명이 넘는 현역 의원과 대다수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캠프 소속인데다 9월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 중 60% 이상이 윤 후보 지지층이라고 주장합니다. 19만 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에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천 명으로 한 62% 정도 됩니다. 윤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도 박빙으로 봤습니다. 지난주엔 이른바 개 사과 논란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번 주 다시 반등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또 박빙의 접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반면 홍준표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며 결국 5%포인트 넘는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 사과 파문 이후 식용계 발언과 서민 교수의 호남 비하 망언이 겹치면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좁혀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제가 10%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갑자기 바뀐다면 여론 조작이 되죠. 당원 투표도 1, 2차 예비 경선 때와는 달리 접전 양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았고 9월에 가입한 신규 당원 상당수도 홍 후보의 우호적인 젊은 층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2040의 남성층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는 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는 36만 3천여 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63.89%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도 오늘 저녁 모두 끝나 득표율 합산만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여력이 없다는 정부와 뜻이 맞지 않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선 추가 세수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평가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선 소액주주,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우량주 장기 보유를 권장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사실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MBC와의 통화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자는 게 아니고 추가로 거칠 세수를 활용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도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최대 17조 원 예상되는데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8조 5천억 원의 예산만 더 있으면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청와대도 당정간 엇박자를 낼 일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원천적 반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 국회 협의를 통해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전날 웹툰 제작 현장에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란 웹툰 제목을 보고 화끈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목의 선정성을 지적하려다 제작사 입장을 고려해 돌려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중요 지표가 위중증 환자 수인데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10달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신규 확진자 수도 2,000명대 중반을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악화될 걸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연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강사의 지시에 맞춰 운동을 합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일상이 반갑고 즐겁습니다. 헬스클럽도 못 가니까 집에서 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은데 들어갈 줄을 몰라서 못 해요. 너무 지금은 이제 살만 나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나흘째. 위중증 환자는 365명,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도 55% 정도로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회복 이후 사망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어제 하루 24명이 숨지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2,482명으로 이틀째 2,000명대 중반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주말 헬로윈데이 여파는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미접종자,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의 감염 위험, 중증 사망 위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이 넘거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면 비상계획을 실시하겠다는 대강의 구상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비율,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확진 양상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비상계획안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졌는데 조사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이 안 돼서 7,200원 병원비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인용한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 보상금이 이렇게 적게 지급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백신 접종으로 질병, 장애 등을 얻게 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 최고 보상금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다만 백신과 인과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아니라면 한 푼도 지급이 안 됩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은 국민 접종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일부 기준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아도 심사를 거쳐 의료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7,200원은 보상금이 아니라 의료비 실비가 지원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라며 보상금 등이 소폭 변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보상은 좀 별개로 운영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하실 거면은 여기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 뒤 숨졌다는 신고는 1,0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알아봤습니다. 우리처럼 백신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25개국 정도인데요. 일본에선 지금까지 약 1,200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됐지만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은 단 한 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보상에서만큼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로 90%에 달하는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정도로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중증화나 사망을 막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이 그걸 막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과 보충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맥락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 사망에 따른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소통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병청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조사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이런 과정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쌀과 밀가루 같은 식료품 사재기 대란이 벌어지면서 수십 명이 몸싸움을 하다가 실신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식량 비축량이 충분하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마트. 사람들이 쌀을 사기 위해 서로 밀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난리통 속의 한 여성은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면과 채소, 식용유 등 닥치는 대로 쓸어 담는 바람에 식료품 진열대는 텅텅 비었습니다. 사재기의 발단은 지난 1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고문이었습니다. 가정은 겨울철을 앞두고 생필품을 비축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비하라는 신호로 잘못 해석된 겁니다. 산둥성 진안시가 최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전쟁 대비용 민방위 가방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전쟁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11月1号晚上发了一个保供稳价工作的通知，完了以后造成了昨天也是很多人去哄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장수성 창저우와 허난성 정저우 등에선 봉쇄에 대비하려는 사람들로 사재기가 유독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올해 식량 비축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례적으로 수치까지 공개했습니다. 目前看，各项生活物资货源充足，供应有保障。 중국 관영 매체들도 대중이 정부 공고안을 오해했다며 앞다퉈 보도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에선 예비군 소집령 등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돌며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